반갑습니다. 제가 한 주를 쉬었거든요. 영상을 못 올리고. 근데 제가 그동안에 휴가도 좀 다녀왔고요. 또 제가 엄마로서 조금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머릿속은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되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원하셨던 게 그 세대별로 필요한 영양제 있죠. 그걸 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몇 번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해가지고 몇 차례 한 4차례 정도에 나눠서 각 나이대별로 필요한 영양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인 20대 때 필요한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0대가 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독립을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10대 때까지는 부모의 손길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숙사에 있게 되면 기숙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균형 잡힌 식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른의 통제를 받아서 어느 정도는 받아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이제 건강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대가 되면서 대학 새내기 생활을 하거나 또는 뭐 20대 후반이 돼서 어떤 뭐 직장 새내기 생활을 하게 되면 어때요? 정말로 이렇게 혼자 모든 걸 다 자신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이제 그런 나이가 돼요. 그래서 이랬을 때 필요한 영양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는요, 단연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20대뿐만 아니라 뭐 30대라든가 40, 50대, 60, 70대 누구나 다 해당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나이대별로 필요한 이유가 좀 다르거든요. 20대 때는 일단 어떤 특이한 상황이 있냐면 가장 이제 먹는 것에 인색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뭐 안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의외로 20대 때 편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10대 때까지는 오히려 편식이 덜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먹기 싫어도 좀 먹는 그런 나이였다면 20대 때는 오롯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선택을 하는 그런 나이,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대체로 보면 멀리서 볼 것도 없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20대를 보내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로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게끔 이렇게 식단을 공급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하루 3끼를 잘 챙겨 먹었다 해도 대부분 면 요리를 먹거나 또는 뭐 인스턴트 음식을 먹거나 이제 이렇게 해서 하루 3끼를 많이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이제 20대를 보내고 있다면 단연코 하나를 꼽으라면 종합 비타민 미네랄 제제일 겁니다. 특히나 20대를 보내고 있는 남자분들 주변에 보면 어떠던가요? 정말 채소 먹지 않죠? 과일 먹지 않죠? 또 새로 시작된 사회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예전에 먹지 않았던 술이나 담배 많이들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되죠. 이제 이러면서 갑자기 얼굴에 뭐가 난다거나 굉장히 피곤해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종합 비타민, 미네랄 같은 이런 종합 영양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제 드셔야 될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20대 때 꼭 드셔야 되는 영양제가 뭐냐면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영양제는 아니에요. 영양제는 아니지만 20대 때 반드시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20대 때는 주 메뉴가 바깥 음식인 세대예요. 그래서 바깥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묻어 들어오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거기에 묻어 들어온 환경 호르몬 물질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식품 첨가물이라든가 뭐 농약이라든가 뭐 어떤 방사능 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묻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묻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필터링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해독하고 정화시켜주고 무독화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깥 음식을 좀 자주 먹는 편이야. 이제 이런 분들은 내가 장이 좋고 안 좋고에 상관없이 반드시 유산균제를 드셔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바깥 음식들이 특히나 이제 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음식들이 바깥 음식이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단 편이에요. 그러니까 설탕이 많이 이렇게 가미가 된 음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단맛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또 맛있다라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설탕이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설탕 음식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 우리 혀에 달면 몸에는 쓰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단 음식을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럼 이 탄수화물은
뭐가 좋아하냐면 우리 몸에 곰팡이들 있죠. 곰팡이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자꾸 출몰하는 사람들 있죠. 내 몸에서 예를 들면 남자들 같으면 무좀이라든가 피부에 난 어루러기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다든가 여자들 같으면 반복되는 질염이 있다라든가 또는 뭐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오는 뭐 아토피라든가 이런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단 음식을 반드시 차단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곰팡이들은요 이 당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이 유산균들이 곰팡이를 억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바깥 음식을 많이 먹는 젊은 분들에게는 유산균이 필수의 영양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영양제가요 바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요즘 젊은 분들이 약국에 오셔서 진통제를 정말 많이 사가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60대 이상이 되셔서 뭐 신경통이나 관절통, 근육통을 이렇게 만성적으로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20대, 심지어는 10대들도 진통제를 이렇게 아예 이렇게 비상약으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영양제가 뭐냐면 진통제에 앞서서 아니면 진통제 드릴 때 한두 번이라도 제가 마그네슘 제제를 꼭 같이 권해드려요. 그랬을 때 훨씬 더 이분들이 어떤 지속성도 있고요. 훨씬 더 편안해 하시거든요. 그 말은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오는 통증들이 많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면 마그네슘이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만큼 식습관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식습관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져서 오는 그런 어떤 긴장성 통증을 많이들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게 어떤 거냐면 편두통, 편두통, 그리고 만성 두통, 그 다음에 어깨 결림,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소화장애. 그러니까 조금만 긴장하면 소화가 안 된다라든가, 그 다음에 반복되는 생리통, 그 다음에 이제 몸살 같은 거, 또 이제 이런 게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쥐가 난다라든가, 뭐 이렇게 안검이 이렇게 떨리는 경련이 자꾸 온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복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은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성격이 약간 욱하는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없어진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화가 좀 잘 나는 성향이 된다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욱하는 그런 성향이 있게 돼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요즘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욱하는 성질이 좀 나는 있다, 또는 또 집중력이 좀 약해진 편이다, 그러면서 좀 자도자도 좀 피곤하다라든가 쉽게 피곤해진다라든가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마그네슘 결핍을 좀 의심을 해보고 마그네슘을 좀 꼭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바로 비타민 D예요. 이 비타민 D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20대 남성보다는 주로 이제 여성분들 때문에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20대 여성분들이 아마 가장 외모에 관심이 많은 나이일 거예요. 그래서 이 햇빛을 너무나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아예 차단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많아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정말 면역력이 너무너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20대를 보내고 있는 분들 보면은요, 예전과 다르게 요즘 보면 A형 간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A형 간염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주로 나이 드신 40대 이후, 60대 이후에서 많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는데 요즘 20대에서도요 굉장히 대상포진이 물론 거의 50% 정도가 20대에서 30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면역력이 그만큼 20대에 취약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몇 년 전에는 20대의 그 결핵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가 시끌시끌했어요. 그것 또한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오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전염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A형 간염이라든가 어떤 뭐 대상포진이라든가 또는 이런 독감이라든가 이런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할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 질환에 20대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단순하게 비타민 D만의 결핍 때문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요즘 보면 너무 이렇게 비타민 D가 부족해졌을 때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충분하게 비타민 D를 반드시 공부를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일 중요한 영양제인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수분 섭취예요. 20대 때 정말 외모에 관심들이 많죠.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그래서 바르는 화장품에 대해서 아마 화장품으로 지출하는 돈이 상당히 아마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까요.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수분 공급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르는 것보다 내가 그날 수분을 2리터 이상 공급을 받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좋다라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아마 모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 보면 물을 정말 마시지 않아요. 물을 안 마시고 특히나 올 여름 이렇게 이제 여름에 더운 계절에는 단 음료라든가 이렇게 주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분을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피부에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정말 예뻐지고 싶고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싶고 이렇게 탄력 있게 바꾸고 싶다면 정말 물을 잘 드셔야 돼요. 특히 여름철 같은 이런 계절에는 수분이 어쩔 수 없이 피부를 통해서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뭐 땀이든 뭐 호흡이든 간에. 그래서 정말로 아름다워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다면 정말 많이 이렇게 수분을 반드시 드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영양제가 바로 수분입니다. 오늘 제가 20대에 필요한 영양제를 약사의 눈이라기보다는 저 또한 20대의 자녀를 둘이나 둔 엄마로서 엄마의 눈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이 20대를 지금 보내고 있는 뜨거운 20대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